루피와 거프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폐기지옥의 두 번째 경기 샹크스 vs 미호크가 시작되었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크하하하 내 상대가 너일 줄이야, 비능력자인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만 이래선 아무런 이점도 없구만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빨간머리 샹크스, 네 녀석과의 대결도 수년 만이군. 왼팔을 잃은 네 놈과는 겨루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천무이일,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 네 녀석도 날 꺾지 못하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것은 조금은 신경이 쓰였을 터. 나 역시 니놈과의 대결을 내심 기다려왔다네 라고 말하며 그리폰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못다한 승부의 끝을 이번엔 볼 수 있겠군. 팔을 잃었다고 봐줄 생각 따윈 없다. 언제나처럼 전력으로 상대해주마 라고 말한 뒤 흑도요르를 뽑아들었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샹크스와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일시적으로 자신의 검 그리폰을 흑도화시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를 몰아붙이나 미호크는 검술에서만큼은 샹크스보다 우위의 모습을 보이며 샹크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낸 뒤 힘싸움에서 이겨내며 샹크스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세계 최강의 참격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향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뒤 다시 한번 미호크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미리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 경로를 읽었는 뒤 샹크스의 검을 쳐낸 뒤 곧바로 샹크스를 베어버렸고, 샹크스는 복부 쪽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일섬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베어버리려 하나 샹크스는 간신히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냈고, 미호크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계속하여 샹크스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찬스를 잡으며 샹크스를 공격하나 샹크스는 공격을 간신히 피해내며 총격을 최소화한 뒤 우선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언제 전력을 다할 셈이지, 이 게임이 장난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니놈도 잘 알텐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순간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며 올라기에 머물렀다고 생각했는데 니놈 역시 더 강해졌군 매눈 이라고 말하며 미호크가 지금보다 더 강해졌으며 지금의 미호크는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미호크에게 시종일관 압도당하며 적잖은 충격을 입었으나 이는 탐색전을 펼친 것이었고, 샹크스 역시 치명상은 모두 피해냈기에 전투에는 큰 영향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탐색전을 끝낸 이후 곧바로 자신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순식간에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미호크의 견문색 패기가 무효화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이미 샹크스와 숱하게 붙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견문사해인가 언제 봐도 성가신 기술이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흑도 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여러 개의 참격을 날리며 샹크스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참격과 함께 방출시키는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미호크는 예상보다 강한 샹크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며 튕겨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보았던 흰수염을 떠올리며 빨간머리, 단순히 위치만이 아니라 실력마저 그 남자의 반열로 올라가는 중인가.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로저, 흰수염 그들과 같은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면 내가 네 녀석에게 패배할 일 따윈 없다 라고 생각하며 자세를 다잡으며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검이 충돌하였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며 샹크스와 미호크는 동시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치기는커녕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와 미호크의 대결이 고조되어 갔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그야말로 용호상박의 모습을 보이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샹크스는 견문사해를 통하여 미호크의 견문색 패기를 통제하며 대결을 수월하게 풀어가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샹크스의 체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결국 샹크스의 통제에서 벗어나며 견문색 패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미호크는 빠른 속도로 샹크스의 빈틈을 발견한 뒤 샹크스의 허벅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온 신경의 감각을 곤두세워 싸운지 벌써 하루가 흘렀다. 체력이 나만 안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건 너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며 미호크의 백무빙을 유도하였고, 미호크는 샹크스의 의도를 간파하며 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정면으로 돌파하며 샹크스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동작이 불완전했기에 샹크스는 미호크의 칼을 쳐낸 뒤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날려버렸고, 미호크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날아가는 와중에 검을 휘두르며 잠격과 함께 샹크스의 공격 일부를 날렸고, 샹크스 역시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샹크스와 미호크는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멈추는 순간 그것은 곧 패배로 직결됨을 알았기에 샹크스와 미호크는 순식간에 서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둘의 대결도 종막을 향해 가고 있었고 샹크스는 그리폰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그리폰을 순식간에 올려치며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공격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 우선 뒤로 빠진 뒤 역습을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승부를 볼 수 없었기에 도박을 하기로 하였고 곧바로 샹크스의 검을 맞받아 쳐버린 뒤 샹크스를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순간의 틈을 포착하며 곧바로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좌측을 공격하였지만 샹크스는 왼팔이 없었기에 미호크의 검은 허공을 가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필연적으로 동작이 커지게 되었고 샹크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왼팔이 날아간 것이 되려 행운으로 작용한 건가, 재미있군, 하지만 아직 패배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온 힘을 끌어모아 필살기격 기술을 사용하여 단숨에 전세를 역전하고자 합니다. 미호크가 샹크스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승리의 추는 샹크스를 향해 기울고 있었고 미호크는 곧바로 마지막 수를 준비합니다. 미호크는 흑도요루를 땅에 박아 균형을 잡은 뒤 빨간머리 내 마지막 일격이다 라고 말하며 흑도 천하일도 무왕을 사용합니다. 흑도 천하일도 무왕은 흑도요루의 도명을 걸고 천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술로 한번 사용하고 나면 흑도요루가 파괴되는 페널티를 안지만 위력만큼은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샹크스는 미호크가 흑도 천하일도 무왕을 사용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온몸의 말초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지금이 승부를 볼 타이밍이라고 확신하였고 자신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기술이자 로저가 흰수염 거프와 겨룰 때 사용했던 마지막 기술인 카무이키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카무이키르는 카무사리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하며 더 강력하고 많은 양의 폐양색 패기가 잠격과 결집된 기술입니다. 샹크스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며 실패하면 곧 패배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로저 선장님의 마지막 부탁, 세계의 운명, 내 삶의 가치와 목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카무이키르를 사용하였고 샹크스는 기적적으로 로저의 기술을 재현시키는 것을 넘어 전성기 시절 로저가 보여주었던 것만큼 강력한 기술을 시전하는 데 성공하였고 샹크스의 카무이키르와 미호크의 흑도 천하일도 무왕은 충돌합니다. 그리고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던 와중 미호크의 공격이 샹크스의 공격을 부숴버렸고 곧바로 샹크스를 직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참격은 위력이 많이 떨어졌던 터라 샹크스를 쓰러뜨릴 정도는 아니었고 흑도 천하일도 무왕의 여파로 인하여 미호크의 흑도요루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나의 패배록은 빨간머리, 검을 잃은 검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부서진 흑도요루를 보며 완벽하진 못했지만 결국 나의 승리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의 전투 의지 상식이 확인되며 미호크는 패배하며 탈락하게 되었고 미호크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고 미호크는 마지막으로 샹크스에게 언젠가 다시 붙게 된다면 그땐 내가 이기겠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샹크스 역시 웃음을 지으며 물론 기다리겠다. 나의 완벽한 승리, 아니 어찌 보면 패배라고도 볼 수 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사라지게 되었고 샹크스는 곧바로 지쳐 쓰러지며 분명 녀석은 검이 부러졌다만 더 싸웠다면 내가 지게 될지도 몰랐다. 최후의 기술이 맞붙었을 땐 녀석이 기술이 나의 기술을 압도했으니 매우 미호크 진정한 검사로군. 목숨을 건 사토에서도 검사로서의 명예가 먼저라니 라고 말하며 미호크에 대한 존경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 미호크는 약 3일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샹크스와 미호크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폐기지옥의 세 번째 경기 조로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치는 조로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제하하하 이번 상대는 네 녀석인가, 밀짚모자의 오른팔 롤로노와 조로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곧바로 칼을 꺼내들며 자야에서 본 이후 직접 보는 건 처음이군. 네 녀석이 사왕이 되었다는 걸 듣고 놀랬다. 그저 스쳐가는 해적 중 하나라고 생각했건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나 역시 마찬가지다. 밀짚모자 루피 범상치 않은 놈이라고 생각했다만 설마하니 사왕까지 오를 줄은 몰랐군. 그나저나 다행이군. 내 상대가 밀짚모자가 아니라 너라서 말이야. 능력 없이 그놈을 상대하는 건 조금 성가셨을지 몰랐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조로를 도발함과 동시에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하여 곧바로 티치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조로의 검을 막아낸 뒤
잊지 않았겠지. 나 역시 사왕으로 불리는 것을 능력만 가졌다면 사왕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간부 따위에게 당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의 멱살을 붙잡은 뒤 조로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시키며 조로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꽤나 강해진 상태였기에 티치의 공격을 버텨낸 뒤 장기를 봉쇄당한 놈에게 질 거라면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지 않았을 것. 이곳이 네 녀석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와 티치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치와 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둘렀고 엠마가 조로의 패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조로는 엠마의 능력을 통제하며 자신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킨 뒤 삼도류 호랑이 사냥을 사용하여 곧바로 티치의 다리와 팔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소실하게 되며 고통을 2배로 받는 페널티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고 조로의 공격을 손쉽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인 뒤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조로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맷집만큼은 타고난 인물이었기에 티치의 공격을 버텨낸 뒤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티치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이번 공격은 꽤나 매섭군. 고통을 2배로 받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안 그래 해적 사냥꾼? 이라고 소리친 뒤 다시 한번 조로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공격을 피해낸 뒤 곧바로 반격을 시도하며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폐왕 3일 천격을 사용하여 티치를 단숨에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폐양색 패기라 최대한 감추려 했는데 더는 감출 수 없겠군. 빨간머리 샹크스와의 대결 이후 처음인가. 제하하하 즐겁군. 이 주체할 수 없는 힘 막아봐라 롤로노아 조로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티치와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이내 티치의 패기가 조로의 패기를 압도하며 티치의 공격이 조로의 공격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조로는 저 녀석의 폐양색 패기는 무언가 다르다. 이질적인 힘이 느껴지는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티치는 이 녀석이 사용하는 엠마와 비슷한 원리다. 나의 폐양색 패기는 사용자의 생명력마저 흡수하지 해서 최대한 감춰두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녀석은 자격이 있는 것 같군. 생명력을 깎아서라도 쓰러뜨려야 할 만큼 말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이해할 수 없군. 그런 폐양색 패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 나의 특수한 신체와 연관이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것 따윈 크게 중요치 않다. 오직 이 힘만이 중요할 뿐이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조로는 티치가 폐양색 패기마저 소유했으며 심지어 티치의 폐양색 패기는 평범하지 않고 이질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절망하지 않으며 강력한 폐양색 패기를 가졌다고 한들 좌절할 필요는 없다. 더 강한 패기와 힘으로 부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말한 뒤 물고 있던 검을 질끈 물며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잠격과 패기를 동시에 방출시키며 티치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의 전투력이 조로보다 명백히 우위였기에 조로의 공격은 티치에게 닿을 수 없었고 전황은 계속 불리해져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조로는 티치와의 생사결을 통하여 점차 강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조로는 수차례 티치에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모든 공격이 완벽하게 막히게 되었고 티치는 제하하하 소용없다고 롤로노아 조로 네 녀석의 체력만 허비될 뿐이다 라고 말한 뒤 조로의 체력을 소비시킨 뒤 적절한 타이밍에 반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패기가 한 단계 더 강해졌으며 엠마 역시 강해진 패기를 흡수하며 복주하기 시작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었고 조로는 마치 엠마의 전대주인 코즈키 오뎅처럼 엠마를 완벽하게 다루는 경지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뎅이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주었던 기술인 도원 토츠카를 재현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단숨에 티치에게 접근하여 티치의 복부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서 뒹굴기 시작하였고 티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느끼며 만약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소실하지 않았다면 방금 일격으로 죽었을지도 모르겠군. 롤로노아 조로 나와의 대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인가. 이 위압감은 마치 과거 빨간머리 녀석을 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를 과거 자신과 맞붙었던 샹크스급으로 평가합니다.
티치는 조로의 성장에 놀라며 더는 방심하지 않았으며 전력을 다해 조로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티치는 습관적으로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리를 좁히려 하였지만 폐기지옥에서는 악마 열매가 소실된 상태였기에 티치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았고 티치는 일말의 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하여 아수라발건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티치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견문색 폐기를 통하여 조로의 공격을 읽어낸 뒤 빠른 속도로 몸을 비틀며 조로의 공격을 피해냈고 정타를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티치의 반격이 이어졌고 티치는 자신의 양주먹에 각각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뒤 전력으로 조로를 난타하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힘겹게 티치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티치는 번뜩이는 전투 센스를 선보이며 일부러 자신의 공격을 변칙적으로 교차하며 빈틈을 유도했고 조로는 과하게 몸에 힘을 준 결과 티치가 변칙적으로 주먹을 교차하자 빈틈이 생겨나며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며 조로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하였고 조로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비록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사용할 순 없지만 흰수염과 유사한 자세를 취하며 조로의 앞면에 주먹을 강타하였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티치는 쓰러진 조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꼴이 말이 아니고 롤로노아 조로, 하지만 그 정도면 잘 싸운 거다, 사왕을 상대로라면 말이지 라고 말하며 곧바로 조로의 목을 비틀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서늘한 기분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을 뒤로 뺐고 조로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로 향하는 티치의 손을 베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시 일어나며 상대가 누구든지 내겐 상관없다, 최강을 향해 나아가는 남자 앞에 그 누구라도 평등하게 쓰러질 뿐이니 말이야.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 너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티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실증이 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째서 계속해서 덤비는 거지, 이미 승부는 기울었다고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는 것은 검사의 수치다, 패배는 곧 죽음, 죽기 전까지 패배를 인정할 마음 따윈 없다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자신의 스승 미호크와의 첫 대결을 떠올리며 그 사내를 뛰어넘기 위해 라고 중얼거렸고 이후 쿠이나를 떠올리며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피와 동료들을 떠올리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네 녀석을 쓰러뜨린다 라고 말한 뒤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았고 그 순간 조로의 검 세자루가 모두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최후의 기술이자 최강의 기술인 패왕참흑 청격 참화를 사용하여 티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처라는 것을 확신한 뒤 제하하하 부딪혀보자고 롤로노아 조로, 승자는 단 한 명이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수명을 1년 이상 줄일 각오로 패양색 폐기를 극대화시킨 뒤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조로와 티치의 공격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이내 서로의 공격이 서로에게 적중하며 티치와 조로는 동시에 쓰러집니다. 조로와 티치는 서로의 공격을 허용한 뒤 동시에 쓰러졌고 원피스 게임의 진행자는 이를 지켜보며 이런 당황스럽군요. 두 참가자가 동시에 쓰러지는 경우는 드문데 이럴 경우에는 1초라도 먼저 쓰러진 사람이 패배한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조로와 티치는 0.1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시간에 쓰러졌고 는 난감해하며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군요. 먼저 의식을 차리는 참가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두 캐릭터 모두 죽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라고 말하며 조로와 티치를 바라봅니다. 한편 조로는 내면의 세계에서 또다시 지옥과 같은 곳을 헤매고 있었고 조로는 이런 또 이곳인가, 킹과의 대결이 왔던 이라고 중얼거렸고 조로의 앞에는 사신과 같은 인물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또 네 녀석이냐 해골,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의식을 차리게 도와줘 라고 말했고 사신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조로를 잠시 바라본 뒤 곧바로 사신의 낫을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렸고 조로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눈을 비비며 검은 수염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중얼거렸고 조로의 눈앞에는 정신을 차린 티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아쉽게 되었군 롤로노아 조로, 몇 분만 늦었으면 내가 졌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승리다. 내가 네 녀석보다 먼저 정신을 차렸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조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갓 티치와 조로의 앞에 나타났고 티치와 조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는 티치와 조로의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티치는 본능적으로가 이 게임의 배우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제하하하 네 녀석인가, 이 게임의 배우가 라고 물었고 저는 그저 진행자일 뿐입니다. 승부의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나타났을 뿐 어차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며 기억은 소각시킬 예정이니 저를 기억할 순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티치는 제하하하 과연 이 녀석의 능력을 빼앗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하군 이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은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여 고작 한 방만에 티치를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물었고는 아쉽지만 롤로노와 조로 당신의 패배입니다. 쓰러진 시각은 동일했으나 마샬디 티치가 먼저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죠. 라고 말해주었고 조로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도 정점에 닿기에는 멀었다는 것인가? 아쉽게 되었군. 기왕이면 패배하더라도 매의 눈 감아 보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는 죽음이 두렵진 않습니까? 라고 물으며 조로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조로를 죽일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전혀 겁먹지 않았고 양팔을 벌리며 마치 미호크에게 패배했던 그날처럼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약속을 지키기 못한 것은 아쉽지만 결국 이 게임의 우승은 루피가 될 것이다. 그걸 못 보고 가는 게 아쉬울 뿐이야. 죽음 따위는 해적이 된 순간부터 각오했다. 라고 말했고는 훌륭하군요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를 원래의 세계로 되돌려 보냈고 약 4일 뒤 조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4일의 시간 동안 시모츠키 마을로 돌아갔기에 조로는 쿠이나와 나란히 묻히게 됩니다. 한편 티치는 다음 라운드로 향하게 되었고 2라운드 말미의 기억을 소각당했기에 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세계지옥의 세 번째 경기 티치 vs 조로의 대결이 끝난 이후 곧바로 아오키지와 로쿠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오키지는 로쿠규를 바라보며 로쿠규 아라마키 이 녀석이 내 후임인가 소문은 많이 들었다. 사카즈키가 원수가 된 이후 후지토라와 함께 징병된 새로운 대장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아오키지 실물을 보는 건 처음이군. 배신자의 낯짝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 썩은 내가 진동하는군. 해군을 배신한 쓰레기를 처단해주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숲순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이다. 내가 해군을 반하고 해적을 택한 건 역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일 뿐 그 선택에 일말의 후회 따윈 없다고 라고 말한 뒤 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쿠규의 전신을 얼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의 크기가 워낙 거대했기에 전신이 얼어붙기까진 꽤나 시간이 필요했고 로쿠규는 자신의 몸이 완전히 얼어붙기도 전에 숲순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얼음을 부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로쿠규는 다시 인간형으로 돌아간 이후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날카로운 덩굴로 변환시킨 뒤 곧바로 아오키지의 복부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아오키지가 로쿠규의 복부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했으나 이내 아오키지는 얼음을 사용하여 복부를 재생시켰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복부를 뚫을 로쿠규의 손을 시작으로 로쿠규의 팔을 얼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재빠르게 팔을 뺀 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팔을 녹이려 했지만 아오키지는 로쿠규보다 한 박자 더 빠르게 움직이며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에 얼음을 휘감은 뒤 곧바로 로쿠규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시켰고 로쿠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공격하나 로쿠규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에 거목 침식을 사용하여 창과 같은 형태의 나무줄기를 여러 그루 소환하여 아오키지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접근한 뒤 방화림을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불태워버리려 했으나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화재를 진화한 뒤 불을 쓰는 풀이라니 신기하군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으스대지 말라고 숲순열매는 자연 그 자체의 힘 자연의 힘이라면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라고 말한 뒤 목화 권투를 사용하였고 로쿠규의 주먹은 풀에 잠식된 것처럼 푸르게 변하였고 위력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아오키지를 공격하였으나 아오키지는 자신의 스승 거프의 기술인 갤럭시 임팩트와 유사한 기술인 아이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무장색 패기와 얼음을 동시에 극대화시키며 주먹을 내지르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아오키지의 공격이 로쿠규의 공격을 뚫어냈고 로쿠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아오키지는 로쿠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로쿠규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로쿠규는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납득이 가지 않는군. 분명 같은 해군 대장인데 격차가 존재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직책만 같을 뿐 실력과 경험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거프 중장과 모몬가 중장이 같은 중장이라고 실력이 동일할 것 같나. 이 녀석은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 해군 대장에 오른 것이 아닌 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급하게 등용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하물며 해군대장으로서 경험을 쌓은 기간 역시 내가 니놈보다 훨씬 길다. 그러니 실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하며 직책이 해군대장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아오키지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오며 해군대장이 되었으며 거프와의 수련, 정상교전 참전, 아카이누와의 대결 등 굵직한 경험을 쌓았기에 당연히 로후규보다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후규도 어느정도 이 부분에는 동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를 인정할 수는 없었기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아오키지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아오키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운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오키지가 로후규를 압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로후규와 아오키지가 대결을 치른 지 어느덧 7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었고 두 캐릭터 모두 전신이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아오키지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아오키지는 아카이누와 장기전을 치른 경험도 있었기에 로후규는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된다면 승부수를 던질 틈도 없이 자신이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로후규는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정하였고 숲숲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자신의 상처를 모두 회복시켰으며 순간적으로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당황하며 어이 뭐냐고 그 회복력은 이라고 물었고 로후규는 영구적인 회복이라면 좋겠다만 아쉽게도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다. 자연의 힘을 사용하여 최후의 순간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나 역시 약 5분 뒤면 죽게 될 테지만 이 게임에서는 승리하게 된다면 다음 라운드에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니 뭐 이기기만 하면 큰 의미는 없지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아오키지를 향해 다가왔고 아오키지는 최후의 발악이란 말이군 이라고 말한 뒤 최대한 방어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후규는 아오키지조차 상회하는 스피드를 선보이며 내가 5분이라는 시간을 알려준 것은 이 녀석이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그 시간 안에 쓰러뜨릴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한 뒤 넝쿨과 같은 것으로 아오키지의 다리를 붙잡은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둘러 아오키지의 복부를 그대로 뚫어버렸고 아오키지는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로후규는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한 기술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상처를 모두 회복하고 기량을 상승시키며 아오키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아오키지의 복부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재빠르게 얼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복부를 재생시키나 이미 장기에 손상이 간 상태였고 아오키지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전투불능 상태가 된 것은 아니었기에 원피스 게임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로후규의 시간은 이제 고작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후규도 이를 알았기에 다시 한번 아오키지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아오키지의 심장을 꿰뚫으려 했으나 그 순간 아오키지는 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후규를 얼려버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로후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후규는 곧바로 얼음을 깨버린 뒤 이런 공격은 소용없다고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손을 날카로운 나무처럼 만들며 아오키지의 심장을 노리나 그 순간 아오키지는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에 얼음을 두른 뒤 거프와의 군함백을 회상하며 거프 중장, 당신에게 배운 이 기술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일격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생각한 뒤 거프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인 아이스 임팩트를 다시 한번 내지르며 로후규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로후규와 아오키지의 공격의 위력이 대등했기에 두 캐릭터는 동시에 멀리 날아갔고 그 순간 5분이 모두 경과하게 되었고 로후규는 순식간에 몸이 미라처럼 변하며 수분이 모두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아오키지는 자신의 몸 전신을 얼리며 출혈을 방지하며 로후규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로후규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로후규는 흙과 하나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꽃 하나가 피어납니다. 로후규와 아오키지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곧바로 사부와 버기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버기는 잔뜩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특유의 허세를 부리며 혁명군의 2인자 염제 사부 그래 니놈의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 너도 이 사왕 버기님의 이름쯤은 알고 있겠지 라고 말했고 사부는 물론 사왕이라면 모두 파악하고 있다 라고 답했고 버기는 그렇다면 사왕의 강함도 잘 알겠군. 드래곤도 아니고 니 녀석은 내 상대가 아니야. 차라리 항복하는 게 어때? 적어도 싸움의 고통 따윈 겪지 않을 테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속으로는 제발 항복을 선언해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부는 웃음을 터뜨렸고 미안하지만 난 너의 진짜 실력을 알고 있다고. 아까 대기실에서 루피가 내게 말해줬어. 버기라는 녀석은 우손만큼 약하다고. 아쉽지만 내게 그런 허세는 통하지 않아. 설령 네가 정말로 루피 빨간머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더라도 나는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치진 않았을 테고 라고 말했고 버기는 표정을 숨길 생각도 없었는지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런 밀짚모자 자식 감히 사왕 버기님의 험담을 하고 다녔겠다 라고 소리친 뒤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한 뒤 곧바로 공중을 향해 도주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뭐지 분명 악마의 열매 능력은 봉인되었다고 들었는데 젠장 일단 이 대결을 끝내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부는 공중으로 도주하는 버기를 보며 조금은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런 녀석이 사왕이라니 믿을 수 없군 이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버기의 앞을 불로 가로막았고 이후 순식간에 버기에게 다가간 뒤 불주먹을 사용하여 버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전신이 불타버렸지만 의외로 로제적단에서 구르며 맷집은 단련했던 터이기에 사보의 공격을 한 번은 버텨낼 수 있었고 조금만 방심한 사보를 향하여 특제 버기탄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사보는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였기에 버기의 특제 버기탄은 사보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조차 없었고 사보는 버기의 특제 버기탄이 터진 이후 불꽃과 함께 신체를 재생시킵니다. 그리고 버기는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할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샹크스 녀석에게 패기 정도는 가르쳐달라고 할걸. 젠장 다음 생에는 빌어먹을 해적, 해군, 혁명군 녀석들과 엮이지 않고 이스트블루에서 얌전히 보물이나 모아야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버기를 공격하였고 순식간에 버기의 전신이 타들어가며 버기는 사망하게 됩니다. 버기와 사보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드래곤과 피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피터는 드래곤을 바라보며 혁명군 수장 몽키디 드래곤, 한때 해군이었던 이놈이 반역자가 된 것은 세계정부의 수치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세계정부의 만행과 실체를 알게 되며 해군에서는 정의를 관철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뿐 해군을 관두고 혁명군을 창설한 것엔 한 줌의 후회도 없다 라고 말한 뒤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거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샌드웜의 형태로 변신하여 단번에 드래곤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드래곤은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며 피터를 공중에 띄워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폐기지옥이라고 소개되었다만 문제없이 능력이 사용되는군. 주최 측의 실수인지 폐기로 저항하는데 성공한 건지 모르겠다만 나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한 뒤 태양색 폐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며 피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터의 꼬리 부분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으나 피터는 오로성 특유의 회복력을 선보이며 꼬리를 재생시켰고 드래곤은 역시 갈림과 마찬가지로 약점이 따로 존재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이미 임무의 권능을 부여받은 오로성 갈림과 싸워본 경험을 토대로 피터 역시 특유의 약점이 존재할 것이란 것을 파악합니다. 드래곤은 우선 피터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피터의 전신을 공격했지만 딱히 특정 부위에서의 약점은 노출되지 않았고 피터는 갈링을 꺾은 게 우연은 아니군. 우리의 본질을 파악한 것인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녀석이 나를 꺾을 일 따윈 없다 라고 말한 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드래곤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였고 드래곤은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저항하나 결국 피터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곧바로 피터의 몸통을 반으로 쪼개버리며 곧바로 피터의 몸속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드래곤은 피터가 두 개의 샌드홈으로 분리되는 것을 포착하였고 그것이 피터의 약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내 피터는 다시 몸을 재생하며 하나의 샌드홈의 형태로 돌아왔고 피터는 괴수의 돌진을 사용하여 자신의 머리 끝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드래곤을 향해 돌진하였고 드래곤은 자신의 양주먹에 각각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두른 뒤 피터의 전진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워낙 기습적인 공격이었기에 피터는 드래곤의 방어를 뚫어냈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드래곤은 피터의 약점이 피터가 공격을 받으면 몸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피터 역시 격렬한 저항을 하는 탓에 쉽사리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고 피터는 드래곤이 자신의 약점을 공략하기 이전에 빠르게 몰아붙이며 드래곤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피터는 본질을 파악했다고 한들 결과가 달라지진 않는다 라고 말한 뒤 사고의 돌진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머리에 평색 베개를 휘감은 뒤 곧바로 드래곤을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바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폭풍우를 일으키며 피터의 공격을 막아서려 했지만 피터의 체구가 워낙 컸으며 폐기의 위력도 강했기에 폭풍으로 피터의 전진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터는 곧바로 드래곤을 들이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가나 피터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엄청난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드래곤을 모래 속으로 묻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모래가 밀집되기 전에 빠져나가는데 성공했고 피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땅에 쳐박아 버렸고 드래곤은 갈비뼈를 포함한 전신의 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습니다. 피터는 승기를 잡았지만 상대는 드래곤이었기에 결코 방심하지 않으며 드래곤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모래와 독이 섞인 무언가를 뱉어버리며 드래곤을 그대로 녹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바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피터가 뱉은 물질을 그대로 피터에게 되돌려 주었고 피터의 머리가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피터는 곧바로 재생에 성공했고 발악하지 마라 몽키디 드래곤 이라고 소리친 뒤 사고천하를 사용하여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드래곤을 들이박으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자신은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피터를 바라보며 저 녀석의 속도를 역이용하여 나의 주먹이 부서질 각오로 받아친다. 이후 놈의 몸이 부서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생할 틈도 없이 몰아친다. 실패한다면 그 즉시 패배로 이어질 테지만 물러설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피터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고 피터의 머리와 드래곤의 주먹이 충돌하며 피터의 머리가 쪼개져 버렸으며 드래곤의 주먹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재생을 시도하며 이깟 공격 따위 재생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나 드래곤은 자신의 혀를 깨물어 버리며 정신을 다잡은 뒤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폐양색 패기를 번개처럼 방출하며 피터의 재생을 억제하였으며 이후 바람바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괴풍을 사용하며 피터의 몸을 잘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피터의 몸이 매우 작은 샌드홈의 형태로 분리되기 시작했고 드래곤은 자신에게 승리의 기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드래곤은 주먹이 부서지고 전신의 뼈가 박살나는 부상을 입었지만 정신줄을 놓지 않으며 피터를 몰아붙였고 피터는 서서히 재생력이 떨어져 갔으며 샌드홈의 약점이 공략당하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하는 수 없이 샌드홈의 형태에서 인간형으로 돌아오며 승부를 보려 했고 드래곤은 괴수의 형태를 포기한다면 이 녀석도 불로불사의 괴물은 아닐 터 라고 말하며 인간형으로 돌아온 피터는 자신에게 위협적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하계의 쓰레기 따위가 신을 능멸하다니 라고 중얼거린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아 드래곤의 안면을 노렸고 드래곤은 이미 오른 주먹이 박살난 상태였기에 피터의 공격을 받아치지는 못하였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미래의 질을 통하며 피터의 공격을 미리 읽어낸 뒤 피터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바람을 응집시켜 매우 빠르고 위력적인 형태로 방출하며 곧바로 피터의 심장을 뚫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피터는 더 이상 샌드홈의 회복력을 선보이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드래곤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터는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고 드래곤이 피터를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피터와 드래곤의 대결이 끝난 이후 워큐리와 쌍디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쌍디는 워큐리를 바라보며 에그에 대해서의 괴물려서 루피조차 뚫지 못한 괴물같은 방어력의 소유자 과연 내가 놈의 방어를 뚫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생각이 복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고민해도 소용없다.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뿐. 약자는 죽음의 방식조차 고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공중으로 튕구며 멧돼지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잘도 떠드는군. 약자는 죽음의 방식도 고르지 못한다고. 그래 좋다. 그 말 그대로 돌려주지. 네 놈을 기필코 사냥해 돼지갈비찜으로 만들어주지. 가죽이 질겨서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불을 휘감은 뒤 워큐리를 향해 날아갔고 워큐리는 압도적인 방어를 내세워 쌍디를 들이박아버릴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우선적으로 쌍디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쌍디의 기량을 하락시키기 위하여 폐양색 패기를 울음처럼 방출하는 기술인 폐양색의 울음을 사용하였고 쌍디는 워큐리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